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장의 느낌이었는데요. 지난주까지의 초강세장에 대한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난주까지 다우와 S&P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심지어 한때 조정을 받았던 나스닥까지도 최고가 거의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미국 주식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세를 지속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온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때 최고가 대비 20%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조정이 주식시장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고 조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최고가 근처인 주식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을 수 있죠. 사실 제가 지난주까지 시장이 계속 조정 없이 오르고 있어서 과열에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에 확실히 열을 식히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틀 정도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번 주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참 많은 기업들이 실적 보고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S&P 500 기업의 약 9%가 1분기 실적을 보고했고 이 중 80%가 넘는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건 2008년 있었던 사상 최고 기록일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초강세인 게 단순히 어떤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이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강세장이라는 뜻이죠. 결국 오늘의 하락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고 크게 걱정할 문제가 있는 하루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들을 좀 보자면 우선 대형 기술주들은 각 기업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 상반됐던 혼조세였고요.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다만 니오와 샤오펑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거는 샹하이 오토쇼에 따른 투자 심리 상승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늘 좀 강하게 하락이 왔는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올랐죠? 이 엄청난 상승세에 대한 조정이 바로 이런 날 시장을 핑계 삼아 나오는 거고요. 엔비디아 주주님들이라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돌파했던 저항선이 완벽하게 오늘 지지선으로 작동을 해줬죠. 정말 예술적으로 지지선을 지켜준 모습이고 전혀 걱정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하락이 며칠 계속 지속된다면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뚫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곧 있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갭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박스권을 정말로 완전히 돌파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빅테크들은 약간 혼조세였고 올라도 별로 안 오르고 내려도 별로 안 내린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는 또 엄청났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7% 가까이 하락을 한 691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지지선이 기가 막히게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테슬라의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예상하면서 1번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던 게 시장이 안 좋거나 악재가 있을 시 주가가 하락을 해서 700에서 715달러 부근의 지지선의 지지를 받아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지지선에서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일시적으로 지지선이 뚫리긴 했는데요. 제가 이미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한 40번 정도는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지선은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장중에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얼마든지 뚫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중이 아니라 종가예요. 종가 기준으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거 혹시라도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완전하게 숙지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지지선이 잘 작동을 하면은 장중 밀려 내려갔던 주가가 장이 끝날 때 종가상으로는 모두 말아 올려서 지지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그날은 완벽하게 작동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분위기라면 제 어제 영상의 1번 시나리오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거는 이후로 시장에 별 일이 없을 때 경우고,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더 강력하게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지지선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지지선은 이전 저점이었던 665달러 부근을 예상을 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시장이 아주 크게 악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700달러에서 715달러 사이에 지지선을 하루 이틀 더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곧바로 여기서 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중요해요. 이렇게 약세 분위기를 반전시킬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 저항선이었던 780달러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맞이할 가능성도 결코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는 오늘 지지선을 강하게 증명해 줬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 나머지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새로운 악재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테슬라를 쥐었다 놨다 한 거는 바로 주말 동안 있었던 충돌 사고에 대한 뉴스죠. 이것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뉴스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굉장히 황당한 뉴스입니다. 오토파일럿을 작동을 시켰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 없이 아무도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로 주행을 했고, 차량이 나무와 충돌을 해서 전소하는 과정에서 2명의 탑승자가 사망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일단은 운전자가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은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도로에 차선이 없는 관계로 오토파일럿이나 FSD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기능인 FSD가 아닌 단순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주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뭐 어찌 되었던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레벨 4나 레벨 5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운전석에 앉아있지도 않았다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까운 명백한 탑승자들의 실수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고로 인해서 자율주행의 향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의 수준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그런 많은 우려들이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되는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에 테슬라는 순위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죠. 하루에 자동차 사고로 120명이 평균적으로 죽는데도 테슬라가 사고를 내면은 크게 이슈가 됩니다. 물론 그만큼 관심의 집중을 받고 있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포드나 쉐보레나 토요타나 혼다나 테슬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내는 회사의 사고는 대부분 이슈화 되지 않고 테슬라의 사고만 이슈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모아가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제가 굳이 무슨 말 하려는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도 주말에 이 사고에 대해서 인식을 했는지 트윗을 하나 올렸는데요. 테슬라의 가장 최신 사고 데이터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식 오피셜 보고서고요. 보시면 미국의 평균적인 사고가 48만 4천 마일마다 한 번씩 발생을 하는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상태에서는 419만 마일마다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율이 평균의 9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이거는 오차 범위 따위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감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성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냥 헤드라인 이슈를 장식하고
곧 사라지는 자극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뉴스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쌓여있는 데이터겠죠. 이게 결국 눈앞의 주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의 주가를 움직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이 사고는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주가의 해프닝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백한 운전자 책임이고 테슬라의 가치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 멘탈 가족분들 중에서는 이런 뉴스에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뉴스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절호의 매수 찬스죠. 돈 생겨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타이밍에 사려고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바로 이런 날이 주식을 사는 날이에요. 이런 날 사면 개이득이죠. 반대로 이런 뉴스에 주식을 파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제 영상을 단 3초로 줄이라고 하시면 저는 이 충고 한마디만 남길 겁니다. 이런 날 파신다면 입니다.